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요,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해서 발언 빈도도 높아지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발언 먼저 듣고 의도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가 결국은 국민과 민심을 따르는 건데요. 친한계 의원님들 쪽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여사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당대표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주요 발언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한 대표 지난 6일 친한계와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민심에 따라 행동하겠다라고 다음날 밝혔고요. 이어지는 9일에는 한층 수위를 높여서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는데 사실상 김 여사를 기소해야만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어 재보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어제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적 쇄신 대상, 바로 용산에 있는 김 여사 라인을 정리하는 겁니다. 한 대표 재보선을 앞두고 김 여사 문제에서 시작된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해 정면 돌파를 택한 걸로 풀이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김 전 부대변인님께 제가 궁금한 점이 참 많지만 먼저 민주당의 시각을 들어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부위원장님, 네. 용산의 인적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김 여사 라인 누굴까요? 이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김대남 전 행정관의 어떤 녹취록 보도를 보면 십상시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어떤 분들은 얼굴마담 그리고 나이가 젊은 어떤 행정관들이 어떤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좀 모신다고 표현할까요? 이런 표현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부나 어느 조직이나 이러한 면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표출되는 방식이 어떤 언론의 취재가 아니라 내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과 논란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국민의힘 현역들의 불만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용산에 있는 스태프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용산에 있는 참모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해결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용산과 국민의힘과의 어떤 채널이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역할을 또 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풀이했습니다. 강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포함해서 제가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누굽니까? 예, 우선적으로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이 얘기했던 십상시 관련해서 제가 좀 편하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 4분 정도를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선거 때 초기부터 제가 그 1호차 수행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인데 우선 이제 선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일정이고 수행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선거 초기 멤버들이 인수위 거쳐서 대통령실에 들어갔고 그 일정과 메시지 수행은 항상 그 후보와 대통령과 같이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30대도 있고 40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소통을 한 거지 능력 밖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사적인 친밀함 속에서 이어진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선거를 위해서 그때 기여했던 분들이고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 위치에 했는데 그 김대남 전 행정관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대통령과 소통을 자주 하다 보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과 수행과 메시지는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오해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얘기했던 한남동 라인 7인방 이 워딩을 보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워딩 자체가 뭔가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차라리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실명을 얘기하고 한동훈 대표도 익명에 뒤에 숨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야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꿔야겠죠. 근데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한다면
뭔가 지금 대통령실과 당내가 좀 더 파열음이 커지는 그런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굴 지칭하는지는 사실. 그렇지만 이게 관저에 들어가서 소통을 하고 복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여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볼 때 문제가 있다면 한두 명이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실명을 하고 근거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이런 거는 조금 아니라고. 구장훈 차장님, 네. 지금 이제 김 전 부대변인께서는 일정, 수행, 메시지 등등을 말씀 주셨는데 정확히 한 대표 측에서 말한 그 한남동 라인이라는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네. 일단 이분들이 했던 행적을 뭐 그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이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의 일정 그리고 여사의 일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인사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공식 라인이 비서실장, 비서관, 행정관 이렇게 수직 계열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대통령 관저까지 직접 오가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관저에 있는 여사하고도 이 접촉 빈도가 높은 사람, 이제 혹시 이 사람들이 한남동 라인을 형성해서 인해 장막을 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친한계 쪽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김기용 부대변인께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대선 때부터 늘 호흡을 맞추었던 능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 라인을 형성했다기보다는 업무 능력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놓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한남동 라인으로 보기도 하고 능력 있는 실무자로 보이기도 보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과 이 그 친한계 사이의 이 갈등의 골은 봉합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 전 부대변인. 네.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약간의 불쾌함을 내비친 것 같습니다. 인사 권한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어떻게 인적 쇄신이 예, 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 때 그리고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할 때 조금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 있을 때 내가 몰랐는데 아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할 수는 있는데 지금 7명이라는 것도 좀 너무 두루뭉술하고 예. 그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비서관이 4분이 있고 전 비서관이 1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비서관이 예를 들면 자기가 하는 권한, 예를 들면 뭐 A라는 곳이 뭐 정무수석이다. 뭐 그랬을 때 정무수석 밖의 일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 위치에서 업무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거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한테 사적으로 뭔가 정보를 주느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요. 김 전 부대변인께서 보실 때는 한동훈 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이 국민들한테 말하는 부분도 있고요. 대통령실에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선거를 앞두기 때문에 뭔가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저는 뭐 전략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정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하게 얘기하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저는 뭐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선거에 도움이 네. 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선거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요. 선거만 다가오면 가끔씩 올바른 소리를 자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총선 전에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 얘기하다가 전당대회 때도 김건희 여사 사과 필요하다. 또 재보궐선거 때도 여론이 안 좋아서 선거 치면 본인의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인사와 관련된 거는 상당히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정말 침해하는 겁니다.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야말로 조용히 물밑에서 건의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 이렇게 대통령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나는 말하고 있다.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자칫 선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선거에도 지고 나면 이것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네. 선거 이후 이제 앞두고 있는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의 독대일 텐데요, 구차장님. 이 독대가 불발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한남동 라인에 대한 어떤 이제 친한계 측의 이 인적 쇄신 요구가 나온 이후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한남동 라인으로 묶어서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마 이제 독대가 만약에 무산이 된다라면
윤한 갈등 뭐 제3라운드다라고 해서 오히려 여권에는 크게 더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정이 돼 있는 독대는 예정대로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서 어떤 것을 합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여권이 달라질 것이냐. 이걸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독대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독대를 앞두고 불거진 한남동 라인의 문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독대를 한다 하더라도 큰 성과를 내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전부 대변인. 네. 한동훈 대표 측에서 독대는 살아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측은 어떤 입장일까요? 독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변 참모로부터 독대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노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도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도 이 독대의 의미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독대라는 것에 과하게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된 부분, 누구의 어떤 잘못을 떠나서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 문제가 나올 거란 부분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입장 표명 사과도 있고 어떤 일정에 대한 자제도 있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물들었을 때 노젓는다고 어허. 계속 좀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독대라는 것들은 대화 아닙니까? 상대가 있는 건데 상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서로 간에 주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선거용이든 아니면 상대에 대한 압박이든 그걸 떠나서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간의 여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선거 이후에 며칠 후에 이제 독대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는 약간 숨고르기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부차장께서는 독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김 전 부대변인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는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보면 내적인 어떤 필요 욕구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중질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소위 말해서 대통령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망치 않은 관계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뭐 야당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유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쪽에 악재가 나는데 우리가 자중질환에 있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저희가 일정 부분, 김 여사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났을 때 저희가 1심의 유죄가 나왔을 때 저희가 비판을 했을 때 국민들이 볼 때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10월이라는 이 시국에서 뭔가 정리되는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발언 기회 드릴게요. 부차장님. 네. 자, 독대를 한다고 해도 성과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안 만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안 만나게 되면은 이 만남 자체가 만약 무산된다라면 윤한 갈등이 말 그대로 여권이 자중질환에 빠졌다는 것을 대내외에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대통령실 따로 당 따로기 때문에 이제 국정 운영을 2인 삼각경기를 펼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예정된 독대를 무산시키는 것은 정치적 책임과 그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독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만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만나서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신청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당대표를 맡아서 이 문제를 뚫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최혜병 특검법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을 때 과연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합의가 되고 그 이후에 국정 운영을 풀기 위해서 그 매듭을 푼다라면 굉장히 큰 성과로 이어지겠지만 이견만 확인하는 독대로 끝난다라면 차라리 아니 만난 것만 못하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이견이 지금 노출된 상황에서는 만난다 하더라도 합의를 이루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 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 다음 달 민주당의 악재라는 표현을 쓰셔서 발언을 하시고 싶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거라고 또 강하게 또 예상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되면 바로 영장실질심사 받고 바로 구속돼서 바로 유죄로 이어진다. 이런 논리였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재판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지켜보면 될 일이고 이러다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그때는 어떤 말을 하실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사법적인 부분이니까 장 변호사님의 말씀도 좀 청해볼게요. 아마 이 검찰이 구형한 대로 죽지 않을 겁니다. 최대치로 구형한 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또 일부 무죄가 나오면 이거는 역풍을 좀 받지 않을 도리가 없어 보이고요. 그 국면은 더 국민의힘으로선 풀어내기 어려울 겁니다. 한동훈 대표 현안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기 때문에 점점 대통령과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상시 이게 대통령의 십상시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십상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민주주의가 구축되고 나서 이런 광경을 목도했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로선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실체가 왜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영선 그 총리설, 양정철 비서실장설 나왔을 때 대통령실 상당히 엇박자 나왔었습니다. 그때 드러났던 4명의 실명까지 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공적으로 실제로 그 인사와 관련된 사람들은 아니라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했지만 일각에서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 엇박자라고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던 게 이른바 십상시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로서는 당연히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걸 대통령께서 수용하실지는 그럴 의지와 능력이 있으신지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